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그리고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 부부가 위기를 맞는 최대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집돌이 남편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정년하고 완전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 집에 있게 됩니다. 매일 출근해서 집에 없는 남편을 둔 아내로 있다가 왠지 거추장스럽게 집을 지키는 남편에게 잠시 외출하는 것조차 눈치 봐야 하는 아내 입장이 급반전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60대에 들어서며 일제히 정년 은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시기에 우리 부인들 10명 중 무려 7명 정도가 남편의 정년 은퇴 후의 삶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배가가 되죠. 불안의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시죠? 첫째가 앞으로 남편이 매일 무엇을 하며 보낼까? 제일 많고요. 둘째가 경제적인 불안. 셋째, 내 자신의 자유시간을 빼앗긴다. 넷째, 남편 시중을 들어야 할 시간이 늘어난다였습니다. 주로 정년 후 집에 있는 남편이 귀찮게 여겨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해지면 우울증 등 다양한 이상 증세가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한 질병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는 자신이 집에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심각해지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남편이 집에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생활이나 인간관계를 구축해왔던 아내로서는 남편의 정년으로 갑자기 자유를 빼앗기게 된 것이 못내 참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마누라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이해심 많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내 맘대로 외출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초조함의 원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한 초조감과 우울한 기분에 휩싸일 뿐 아니라 두통, 어깨 결림, 위궤양 같은 소화기 계통 이상 증상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쁨 등 신체적 부조화가 나타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남편이 나빠서, 아내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아내의 생활 습관과 남편의 정년 후 생활 차이를 갑자기 조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왜 귀찮게 여겨질까요? 한 연구소에서 은퇴 후 배우자에게 서로 기대하는 요구사항을 조사했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중 첫 번째가 자립하길 원한다. 즉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반면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첫 번째는 건강하길 바라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후 남편은 일에서 해방되나 아내 입장은 가살한 정년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됐던 귀찮게 여겨지는 가장 큰 것이 남편의 밥까지 챙겨야 하는 새로운 업무가 더해진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왠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외출하려고 할 때 내 밥은 하고 남편이 말하면 본인 밥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 드세요 하고 목 끝까지 튀어나오지만 참고서 그렇게도 못하지요. 은퇴 후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남편의 3대 질문 아십니까? 내 밥은? 어디 가는데? 몇 시쯤 들어올 거야? 라고 합니다. 외출하려는데 내 밥은? 이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죠.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를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고 상까지 차려내는 것이 당연히 아내의 일이라는 남편의 속내가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요즘 시대에 설마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야 하나? 라는 말을 제정신으로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가사는 여자가 할 일이라는 고루한 생각이 아내를 열받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편이 만약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먹여주었는데 연금도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가정을 제대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제대로 자랄 수 있었다라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서로 열심히 살아서 오늘날이 있다는 동지의식을 잊지 않는다면 집돌이 남편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령 빠진다 해도 적어도 빨리 극복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은퇴 이후 부부가 위기를 맞는 최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서로가 일부러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던 존재였기에 생각이나 취향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알다가도 모를 게 부부 사이라고 하잖아요. 한평생 살아왔기에 상대방의 본심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멋대로 생각해 버린 후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과 실제 속내와의 괴리가 바로 이것이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상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오해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 두 사람이 진지하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삼 어색하다고 쭈뼛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각기 별개의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자기만의 감정과 가치관,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기본 규칙이 있죠. 남편분은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 외출할 때는 윗사람이나 동료 아랫직원에게 행선지를 얘기해 두거나 게시판에 행선지와 돌아올 예정 시간을 써놓고 외출하셨잖아요.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질 경우 연락도 하시고요. 은퇴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의 기본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갔다가 늦을 때 여보 나 좀 늦어요. 이때 당신 저녁 식사는 냉장고에 김치찌개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라든가 조금 늦어지는데 백화점 지하에 맛있는 거 사갈 테니 기다려요 라고 하면 아니 괜찮아. 나도 동네 음식점 가서 적당히 사 먹을게 라는 식으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돌아왔을 때 서로가 그다지 어색하지 않겠죠. 평소 이런 신뢰가 쌓인 부부라면 나 걱정 말고 즐겁게 놀러와 라는 남편의 말까지도 쉽게 덧붙여지지 않을까요? 은퇴 후 부부 생활의 파탄은 아주 작은 배려를 잊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과거를 한탄하지 마라, 상대방을 탓하지 마라,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나 자신뿐이다.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바뀔 것, 그렇게 하면 언젠가 상대방도 바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면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고요. 다정하게 말을 하면 반드시 다정한 말이 되돌아옵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원만하게 함께 잘 살아나가는 데는 한 가지 비책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 비책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는 부부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일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결혼은 있지만 황홀할 정도로 즐겁기만 한 결혼은 없다라는 말 있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부부 생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와서 나보고 이런 것까지 하라고? 아니면 이제 와서 나보고 나쁜 버릇이니 바꾸라고? 하면서 바꿀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그 벌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곧바로 실행해서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잘 알아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작은 실천의 방법은 있습니다. 서로가 작은 일에도 고마워 라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입 밖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주면 고마워, 차를 끓여줬을 때에도 고마워, 고마워를 반복하기만 해도 서로에게 애정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찬바람이 불기는커녕 나이가 들면서 한층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겨워질 무렵이면 드디어 샘솟기 시작한다고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입니다. 부부 사이를 단단히 이어주는 것이 고마워라는 말, 이 말은 크고 깊은 힘이 있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대 되신 분들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마워로 시작하는 하루,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솟아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